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외교를 잘한다고 느끼는 거고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잘했고 이어서 시진핑 주석은 난이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잘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모신 박정 의원이 세설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과 형동생 하는 사이라는 맞습니까? 아니면 세설이 꺼져. 5번 만난 건 사실입니다. 5번 만났어요? 의원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만났을 겁니다. 네. 혹시 셀카 찍으셨어요? 그거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지난번 아, 진짜요? 예, 우원식 의장하고 같이 갔을 때 네. 사진을 안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두 분만 딱 찍고 나머지는 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끝나면서 이렇게 악수는 다시 또 해주고 오시길래 네. 그동안 둘이서 찍은 건 없어요 이러면서 셀카 딱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예, 중국은 이게 의전이라는 게 있어서 완전히 철저하구나. 예, 그게 갑자기 돌발로 하는 것들은 전혀 못 나가게 하고요. 이번에 그 대통령 부부 셀카 찍으신 것만 이렇게 중국에서 나왔고 그 시진핑 주석 쪽은 배제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거기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약간 좀 엄숙주의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아마 통제를 하는 것 같고요. 예. 대신 이제 우리 중국 쪽에서 언론에는 셀카 장면이 하나도 보도가 안 됐어요. 예, 저 일부러 좀 빼고 했고 잘라서 보도를 했고 보도를 나중에 했고. 그게 하도 이제 SNS에 퍼지니까 그 다음에 다시 그냥 이미 예. 퍼진 웨이보 거구나. 같은 데는 올라왔다는 다시 거 같더라고요. 다시 들어보니까 올라왔어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9년 만에 처음 만난 건데 지금 2016년에 의정 활동을 시작하셔가지고 이번에 3번째 하고 계신 건데 그 사이 시진핑을 5번이나 만나셨다는데 어떤 이유로 5번을 만나신 겁니까? 제가 중국 통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처음 그 국빈 방문하실 네. 때 초선 중에선 저를 그 데려가셨고요. 그때부터 저 중국 전문가의 길을 간 거 아닌가 생각되고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번 만났는데 우원식 의장일 때도 만났고 또 1대1로 포럼도 있었어요. 아 포럼에 네, 등등 또 전승절에 가서도 이번에 만났고 이런 걸로 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한국에 에이펙에 오셨을 때도 저희가 또 만나서 이렇게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는 이제 각하라는 말을 좀 안 쓰는데 거기서는 각하라는 말을 좀 많이 쓰거든요. 웬만한 지도자한테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네. 각하를 컷샤라고 해서 컷샤 요찌에 멜러 또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이러더라고요. 좋네요. 네.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중국은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누가 왔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안 논의들을 하는데 그 전부터 중국의 태도들이 변한 것은 이번에 공항에 영접 나간 사람이 과학기술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부장이 나갔죠. 부장인 장관급. 예, 네. 장관입니다. 부장이. 네. 그래서 장관인데 그 전에 외교부에서 상무부부장이 나갔을 때가 있고 부장 조리라 그래서 차관 보정도가 나갔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장관이 직접 나왔고요. 그리고 외교부도 아닌데 과학기술부 장관이 나온 것은 그동안에는 매일 만나면 똑같은 테이프 틀듯이 지방교류를 많이 하자. 인문교류를 많이 하자. 청소년 교류를 많이 하자. 이런 얘기를 주로 했어요. 뻔한 얘기만 네, 했구나. 뻔한 얘기. 네. 하나만한 얘기들. 근데 최근에 가면은 기술 교류를 하자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등.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양국의 장점이 있으니 파일을 키워서 그걸 파일을 크게 해서 나눠 먹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또 특히나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는 강자잖아요. 또 우리는 또 AI에 대해서는 그쪽이 앞서가는 걸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하자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식별 가능한 한국의 정치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박정 의원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감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박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도 아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습니까? 제가 그 옛날에 17대 때부터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부대변인 했는데요. 꼴에 인재 영입당했습니다.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이제 박정호 의원이 유학을 많이 보내는 학원이니까 젊은이들에 대해서의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또 안철수 의원도 그 당시에 안철수 랩 하면서 유명했죠. 인기가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영입 대상이었는데 여러 명 있었지만 저는 홀딱 들어가고 안철수 의원은 사업 더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에 제가 먼저 부대변인 했고요. 또 이재명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그 다음에 대변인 하셨어요. 그렇구나. 부대변인 하셨어요. 네. 그런 관계로 계속 선임자시다. 그런 얘기 한번 하시죠. 분위기 좋은데 왜 그래 지금 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저는 기억나는 게 그 지난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우리 의원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준수한 그 차림이신데 꿀벌 이렇게 뭐 달고 다니시던데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저쪽 국민의힘 쪽은. 네. 네. 그러면서 메머드급 선대위를 만들어 갖고선 민주당을 깔아뭉개겠다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막 이렇게 지식을 찾아보니까는 거기에 아프리카에 그 코끼리 떼가 막 이렇게 가면 꿀벌 통을 매달아 놓는데요. 벌꿀통을. 아, 꿀벌 꿀벌 떼가 통을. 오면, 예, 그래서 네. 불악에다가 이렇게 한 40m 간격인가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 약한 부분도 있잖아요. 눈이라든지 뭐 귀 뒤라든지 이런 예. 데를 쏘이면 너무 아파한대요. 코끼리가 오. 진짜 우습잖아요. 큰 덩치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달아 놓는 거를 착안해서 그래 우리 꿀벌 선대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꿀을 얻어오기도 하고 예, 이런 뜻에서 복장을 맞춰갖고 이제 분위기도 띄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꿀벌 차림으로 이렇게 예, 다니시는군요. 그러니까. 예, 네. 저희가 꿀벌 그러면 붕붕 꿀벌 하면서 했는데 대통령께서 너무 장난기가 많으셔서 그 당시에 예.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그 꿀벌 뭐 봉우리 같은 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네. 톡톡 치시면서 더듬이 같은 거 치면서 더듬이죠, 예. 더듬이. 그럼 예. 붕붕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아, 굉장히 재밌는 광경이었을 것 같긴 한데. 이재명 예. 대통령이 꿀벌이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여왕벌? 뭐 정답합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렇게 눈에 드신 다음에 지난 대선에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중앙선대위의 유세본부장. 이거 아무나 시킨 자리 아니죠? 아무래도 현장을 같이 다녀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또 저 살해 위협이 있었잖아요. 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에 방탄 유리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현장을 5,015km를 같이 다녔더라고요. 예, 그리고 너무 그 당시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보람 있죠. 예, 그리고 당선이 됐으니까. 예,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 응원단장이었어요. 아 진짜 예. 응원단장. 아동면 그것도 면 단위의 응원단장을 해서 끼는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직 맡으면 잘할 것 같아요. 예, 후보님 그랬더니 그 나중에 내려온 건 유세단장으로 유세본부장으로 유세 좀 떨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유세 단장을 하시면서 하다 보면은 중요한 그런 행사장에는 이재명 후보와 동행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석에서 사담도 많이 나누셨을 거 아닙니까? 농담을 자주 한다는데 우리 의원님한테도 그런 농을 자주 던졌습니까? 저희는 유세본부장이라 동행은 못하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비서진들이 먼저 동행하고 선발대 후발대 하고요. 네. 저는 현장에서의 현장 관리 감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당시는 말씀도 많이 못 나눴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하지만 동행을 5,015km 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배출하셨는데 사실은 이번 그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보궐선거 아닙니까? 이렇게 치러지게 됐는데 그 4명이 입후보를 하셨고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이유 어떤 겁니까? 사실은 요번에 안 나오고 3기 때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 사고가 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1년짜리 할까? 또는 중간에 혹시 잠깐 불러주실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1, 2년 한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당밥을 먹으면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야. 예, 원래 내란을 조기 종식하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이기는 게 2기 원내대표에 대한 임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못 치르게 된 상황에서 하나 더 당에 혼란이 왔어요. 이 당의 혼란까지도 수습하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했는데 제가 맏형 같은 위치나 마찬가지라 제가 들어가서 좀 정리를 잘해야겠다. 제가 보통 잘 내세우질 않거든요. 오늘만 이런 거지 조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청과 소통을 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관계가 원만하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그동안 당에서 혜택받았던 거 제가 3번이나 간사했고 2번 상임위원장 했는데요. 환노위원장, 예결위원장. 야, 예결위원장 한 번 그러시구나. 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당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헌신하는 거는 내가 자신 있다 해서 나오게 됐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건 제가 선거를 아주 잘 치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요번 말고 지난번 선거에 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경기도지사
시절에 당정 협의를 많이 했고 2년 동안 그리고 그 도당위원장이니까 선대 본부장 맡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인천도 지고 서울도 졌는데 경기도가 5.3%그 당시 이겼습니다. 네. 좀 후회스러운 거는 제가 한 8% 인구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한 저희가 진 게 1.6%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8% 이상만 이겼다 그러면 뒤집을 수 있었구나. 뒤집을 수 있었죠. 야, 그게 좀 아쉽다. 그러고 네. 나서 바로 또 선거가 지선이 있었는데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지사를 저희가 만들어냈어요. 0.16% 네. 차이로. 근데 지금 호남하고 제주도만 그 당시에 우리 후보를 당선을 시켰고 경기도 당선 못 시켰다 그러면 사실은 아찔하죠. 네. 아찔하죠. 그 이후에 그렇죠. 전개되는 국면은 그래서 제가 선거를 잘 치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이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기자들이 잘 못 맞춘다고 하던데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의원들에게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요. 아 이게 또 이렇게 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지금 지역구이신 파주의 특산물을 좀 이용을 하셔서 네, 장당콩 장난국으로 네. 장난국으로 많은 호감을 쌓으셨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만하시다는 게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그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다라는 게 있는데 어떤가요? 그 조금 더 박사보다 위가 밥사인데요. 밥산 걸로 치면 제가 무조건 1등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닌 게 아니고 정말로 예. 저도 그 원내대표 선거 구도 궁금해가지고 오랜 당직자 생활했던 정치인한테 물어봤거든요. 뭐 진성준 의원이나 뭐 한병도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겠어요? 뭐 아무래도 당력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정 의원 만만치 않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그리고 의원님 사실은 다른 그 정치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도드라진 활동을 했다고 눈에 띈 게 별로 안 보였단 말이에요. 아, 시진핑 만나시고 다니시니까 바쁘시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네. 안 보이는 데서 하신 거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 실제 평가는 좀 다른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도 그거에 인상 깊었어요. 저도 평가를 접해 보니까 지금 4명이 입후보하셨고 여러 가지 구도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번 그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직 예결위원장과 현직 예결위원장의 양자 구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던데 실제로 의원들을 만나보면 그런 느낌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되라고? 본인만 잘 되시면 되니까 일단 말씀하시죠. 제가 이런 식으로 겸손을 떨어서 이게 이제 지금 뭐 예결위원장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걸 그 선물할 수 있어요. 지역구에 대한 예산 같은 것들을 다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보면은 지금 현이 아니고 바로 직전 예결위원장에 비하면은 제가 불리하죠. 왜냐하면 저는 예산을 감액만 하고선 국회 예산으로 두들겨 버리고 결국은 윤석열이 반하고서는 계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탄핵 남발, 입법농단, 예산농단인데 탄핵 남발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그냥 막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당대표인 정청래 당대표가 그 당시엔 법사위원장이에요. 두 분은 세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상대방이 진지도 모르게 딱 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예결위 예산을 저희가 두들겼습니다. 예결위 안에서.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감액만 하고 했는데 계엄 터지고 협상할 기간이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도 못 드렸어요. 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 상황인데 그 제가 얘기 들어보면 원내대표도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표 계산을 하는 노하우들이 다 있다고 하던데 솔직히 저희 방송 나오셨으니까 좀 의원들의 마음을 좀 어떤 식으로 동그라미 세모 X를 치는지 좀 그런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본인이 먼저 조사를 하죠. 본인이 만나본 결과 이 사람은 좀 도울 것 같아 안 도울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주변에 있는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아, 그래서 추가적으로 본인한테는 얘기 못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해 나는 이번엔 누구야. 그래 다음엔 너 할게 뭐 이런 식의 이게 있으면 많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에서 대충 이분은 어디 성향이구나 어떻게 돕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요. 네. 무기명이에요? 그렇죠.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무기명.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이제 박사위에 밥사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내가 밥을 많이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밥만 먹고 사나요? 같이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사람들도 안 있으니까.
다 이 상임위를 같이 하거나 또는 여러 인연이들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섭섭해할 것도 아니고 네. 또 이 선거라는 게 당내 선거니까 끝나고 나면 뭐다 잊어야죠. 제가 먼저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서 여태까지 이 12년 만에 배지 달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겨라.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갖고서 남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지. 그렇지 않고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 했어 이렇게 앙심 먹기 시작하면 스스로 못 견딥니다. 전 궁금한 게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이번 2기의 목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이 일어났으니까 이걸 빨리 조기 종식하고 종식을 하고. 그리고 경제 상황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이기는 게 2기 원내대표의 의무인데요. 요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되고 3기는 사실은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또 시대정신이 생길 거예요. 임무가 생기고 요거 할 수 있는 본인들이 또 이끌고 가시면 되고 또 지금 원내대표단이 꾸려져 있는데 이 원내대표단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연속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겠죠. 이 남은 시간을 또 다른 분 하면은 이 혼란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다시 또 3기에서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님하고는 사이가 괜찮으세요? 저랑 17대부터 같이 해서 저는 떨어지고 붙었습니다. 사이 안 좋을 것 안 같죠. 좋네요. 한편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박찬대 그렇죠. 예, 국민 지지하셔가지고. 의원님의 제가 네. 총괄을 받는데요. 예, 제가 같은 고등학교 3년 선후배고 안 도울 수 없는 거지 그거는. 네. 원외위원장, 협의회장, 초대회장을 했는데 부회장했어요. 그러니까요. 등등 네. 여러 가지가 있고 의리라는 게 있는 거지. 그렇다 해서 그런 경우에는 또 상대방이 이해를 합니다. 어쩔 수 역시 없는 경우. 고관대작 슬레이어 오윤혜 씨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좀 곤란한 질문 드려도 돼요. 땀이 빨주먹을 했어요. 근데 김민교 의원 탈당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혼자서 유보하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주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감찰을 하는 것과 이거는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했어요. 그것도 빨리 지도부가 제소를 했는데 그 당의 공식기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변경을 하게 되면 신뢰가 없는 거죠. 물론 당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본인이 탈당을 결정해주면 좋은데 본인 입으로 제명은 당할지라도 탈당은 안 하겠다고 말을 했죠, 이미. 예, 소명할 네. 기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만 정당성을 갖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이 이미 조사는 거의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안 내도. 네. 그럼요. 또 네. 길게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속도감을 가지고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지도부에 보고하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